이 독소를 어떻게 그러면은 없애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독소라는 것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것. 이 신진대사는 내가 먹고 그리고 소화시켜서 흡수한 다음에 배출까지 하는 모든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기면은 대사에 문제가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것을 독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이 독소들은 지방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친유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 몸에 지방이 있는 곳을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거기에 독소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친유성을 가지고 있는 독소는 순환계를 타고 돌면서 지방 사이사이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게 내 몸 안속에 내독소를 발생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사를 방해하는 것들을, 독소들을 빼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디톡스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독소라고 하는 이 종류를 한번 보신다면은 외부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 그리고 피부로 들어오는 독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부적 독소라고 해서 미세먼지 그리고 담배, 중금속, 색소 첨가물, 식품 첨가물, 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독소는 내부에서 생기는 겁니다. 유해균이라든지 활성산소 그리고 빠져나가지 못해서 쌓여 있는 것들 숙변이라든지 스트레스 그리고 중성지방 너무 과하게 들어오는 그런 소화독소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독소를 뭐 따로 챙겨 먹진 않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외부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내적으로 쌓이기도 한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신다면은 오늘 이 강의가 조금 편안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독소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요, 이러한 독소들이 축적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생물 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독소들이요, 우리가 생활 환경에서 쌓이는 것들은 사실 중화도 하고 배출도 이제 하곤 있지만은 한 개 이상의 독소가 들어오게 된다 한다면 인체에 유입되어서 세포 내에 쌓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계속 쌓이게 되어서 60에서 80%의 암 질환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이건 위험한 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한 이 독소에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보시고요. 이렇게 쌓여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독소의 반응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피로, 그리고 두통, 스트레스, 그리고 여드름이 올라온 것, 그리고 되게 우울한 것,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비만, 이다. 그리고 소화가 내가 조금 잘 안 된다. 그리고 수면에 장애를 조금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이제 여러 증상들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거의 반 건강인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병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삶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거에 그리고 또 살이 찌는 거에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시간 속에서 계속 축적이 될 수 있게끔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암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성인병, 각종 그런 질병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독소를 빼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건강이라든지 다이어트의 가장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방법이 이 이제 디톡스라는 요법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조금 서론이 길었던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지방, 우리가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이제 살을 빼고 싶은데 지방을 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지방을 빼고 싶은데 지방을 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독소다. 그래서 그 독소를 빼는 과정인 것이 디톡스이기 때문에 디톡스를 하면은 다이어트는 저절로 된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다이어트를 집중을 하고 계셨는지 한번 보실게요. 내가 체중계에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무게 다이어트에 집중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인바디에 올라간다. 그러면 좀 더 그런 구성 성분을 보면서 부피 다이어트를 좀 집중하고 계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으세요. 사진에 보시면은 더 많은 몸무게이지만은 좀 더 근육형이고 날씬해 보이는 그런 몸을 가지고 싶으시면 부피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거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같은 몸무게인데 더 날씬해 보이는 또 몸을 가지려면은 부피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알지만 그 아는 것을 행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무게 다이어트는 조금 버리시고 부피 다이어트에 내가 좀 집중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몸 사진을 많이 좀 찍어두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세요. 디톡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이어트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다이어트가 안 되는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을 잘 살펴본 이후에 그 원인만 잘 관리를 한다면은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잘못된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숫자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올바른 다이어트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부피 다이어트에 집중을 하면서 자, 뭐 내 몸속에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거다라고 했을 때 일반 주위 사람들 또는 광고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알고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다이어트를 하셔야 성공을 하실 수가 있다라 보시면 되세요. 다이어트가 안 되는 원인을 이제 좀 있으면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일단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을 하실 것 같으면 첫 번째, 혈액순환을 도와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내 몸에 손끝, 발끝, 뭐 이런 위라든지 아니면 아랫배라든지 좀 차가운 부분이 있다 한다면은 순환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다이어트 올바르게 성공하고 싶다면은 혈액순환을 잘 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요가 오지 않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체를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분한 체수분을 유지하셔야 되고요. 근육량을 증가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포 영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포 영양은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조금 표현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몸의 입장에서는 세포의 영양이 들어오면은 월급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급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을 이렇게 조금 찌게 되면서 세포 영양을 내가 넣어준 적이 없다면 아마 그건 월급이 내 몸에는 많이 밀려있는 상태일 거세요. 그래서 밀린 월급을 디톡스 기간 동안에는 팍팍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혈액순환 잘 되어서 몸이 따뜻하게 만들어지면서 신체를 건강한 상태로 만들 수 있고 살이 찌지 않는 몸으로 체질 개선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세포 영양은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한다면은 체질 개선까지 가능하고 요요 오지 않는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숫자만 들어왔을 건데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올바른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이어트가 안 되는 원인 한번 보겠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손가락을 여기 몇 가지 해당이 되는지 화면에 보이지 않게끔 좀 내려가지고 나는 몇 개가 체크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 그리고 신장 방광 기능, 탄수화물 과잉, 대사, 순환이 안 되는 거, 영양 결핍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왜 여기에 해당이 되면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를 할까요? 첫 번째,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 지방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호르몬 불균형 같은 경우에는 신진대사, 아까 말씀드렸었죠? 대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방이 분해되는 것을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과다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서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 그 뱃살 찌는 거 있죠. 그게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이에요. 내가 뱃살이 쪘다 하면은 물론 많이 먹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좀 더 뱃살이 많이 찌게 된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뱃살이 좀 고민이라 한다면은 이 스트레스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과다로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됐을 때는 지방 분해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신장 방광 기능 저하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종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기능이 조금 다이어트 안 되는 원인에 걸려 있구나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몸은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은 지방을 분해하더라도 배출시켜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6가지 중에서 손가락으로 체크를 해보셨나요? 두 가지만 해당이 이상이 되어도 2가지 이상만 해당이 되어도 절대로 다이어트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에 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외에 여기 5가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양소의 도움을 좀 받아야지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요걸 딱 구분하셔가지고 탄수화물은 잘 조절하시고 그 외에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어떤 영양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영양소를요 팍팍 넣어줄 건데 그 영양소가 전달이 잘 되어야 그만큼 효과를 잘 보겠죠. 만약 제가 싱싱한 해산물을 주문시켰는데 이 택배 기사 또는 택배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도로에 문제가 있다 한다면은 제가 주문한 해산물이 늦게 도착해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상해가지고 제가 받아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원리대로 영양소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심장 혈관도 튼튼해야 되고요. 이동시켜줄 혈액도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그 혈액이 이동하는 길인 혈관도 건강해야 필요로 하는 장기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빠르게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톡스의 첫 번째는 혈관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영양소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장기들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묵혀있던 그런 독소들을 배출하기 시작을 하는데 나의 독소 배출 장기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간장, 신장, 폐, 림프, 혈액, 혈관이 있는데요. 일단 간에서는 독소를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기름은 여기로 가고 물독소는 여기로 가고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를 굉장히 잘해주는 중간 기능 역할을 하고요. 기름 독소는 장을 통해서 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근데 내가 변비가 있다. 그러면은 독소 배출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수용성, 물독소 같은 경우는 신장을 통해서 소변의 형태로 나가는데 내가 붓는다, 자다가 화장실을 간다 하면은 여기에 해당이 될 거세요. 그리고 기체 독소는 폐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그 외에 독소들 같은 경우에는 림프를 통해서 땀의 형태로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혈액-혈관 외에는 장기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혈액-혈관을 첫 번째로 청소를 해주시고 그 외에는 이거 이동을 하면서 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기능이 각자 장기의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다 한다면은 배출이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의 기능을 끌어올리고 영양소를 넣어줘야 독소 배출이 팍팍 잘 될 수 있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독소 배출 이 경로에 있는 장기들을 한번 알아봤는데 이 우리 몸에서 청소도 하고 독소도 배출을 해주는 이 해독 장기들은요 사실 사람마다 우리가 얼굴이 다 다르듯이 장기의 상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진행을 해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혈액-혈관부터 해서 대장, 간, 신장, 폐, 호흡해서 림프계까지 오늘 다 한번 훑어볼 건데요. 일단 내가 너무 만성 피로다. 그리고 셀룰라이트가 있다. 그리고 과식, 과음, 과로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간 기능이 아마 많이 저하가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변비가 있다. 그렇다면은 장 쪽에 조금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다라고 몸에서 보내주는 신호고요. 그리고 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체 독소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아까 외부적 독소에 한번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인지를 조금 인정을 하셔야 되고 림프는 군살,
여기에 살이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에 볼록볼록하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볼록한 살들 또는 면역계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라 한다면은 림프계의 기능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잘 넣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부피와 무게를 차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이 지방의 종류는 피하지방, 내장지방, 이소성 지방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피하지방은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지방 빼고 싶으시죠? 그리고 또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게 복부에 장기 내부나 또는 장기 사이에 빈 공간에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소성 지방은 굉장히 위험한 건데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지방이 없어야 할 곳에 쌓여 있는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장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지방입니다. 이런 지방들이 바로 독소를 만들고 그리고 염증을 만들어내고 이 염증이 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거든요. 그리고 장기의 기능들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랩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우리가 마스크만 쓰더라도 조금 답답하잖아요. 숨을 쉴 때도. 근데 장기에 이런 기름들이 붙어버리면은 지방들이 붙어버리면은 그 기능이 굉장히 할 수가 없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의 지방 상태를 인바디를 측정해 보신다 한다면은 내장 지방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지방은 혈관을 이렇게 확장시켜 가지고 피가 잘 가게끔 해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지방이 녹아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혈관 디톡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혈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독소 배출 장기들을 이렇게 살펴볼 건데 우리가 대청소라는 것을 할 때 화장실 그리고 우리가 안방 그리고 주방 그리고 베란다 이렇게 다 따로 청소할 때마다 청소하는 장소마다 도구가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각 장기마다 독소를 배출시킬 수 있는 필요한 영양소가 다 다르다는 부분을 오늘 좀 알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으세요. 일단 우리 혈액의 기능을 보면요. 산소를 운반합니다. 그리고 영양소도 운반을 하고요. 또 나올 때는 노폐물을 수거하고 배출하는 기능까지 합니다. 그 가는 길이 혈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에 내가 청소가 필요한데 그 혈액을 청소하는 영양소는 식물의 핵심 영양소라고 해서 클로로필입니다. 요게 지금 내가 혈액이 좀 탁하다 하시는 분들은 클로로필을 챙겨 드시면 청소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혈관의 영양소는 L-아르기닌입니다. 요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나는 혈액순환 관리를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혈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이 혈관을 과연 운동으로 청소가 가능할까요? 또는 음식 조절한다고 이게 가능할까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특수 영양을 활용을 해야 청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르기닌과 그리고 클로로필을 가지고 관리를 시작을 할 건데 혈관의 상태에 따라서 효과의 속도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족끼리 진행을 하고 친구끼리 진행을 하는데 나는 왜 느리지? 라고 하면은 혈관의 상태, 혈액의 상태에 따라 조금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그런 두께라든지 그리고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면 좀 더 그럴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혈관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제가 아르기닌이라고 했는데 벌써 이 아르기닌에 대한 내용은 매스컴에서 전문가분들이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부터 비만까지 다 잡을 수 있고 또 뇌의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심혈관 박동에 그리고 장연동 운동까지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 분해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성장기 아이들한테도 꼭 필요한 게 이 아르기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챙겨 먹으면 좋겠죠. 근데 이 혈관을 빵빵하게 해주고 이물질이 쌓이지 않게끔 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산화질소라는 것인데 이게 기체잖아요. 그래서 기체를 우리 혈관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아이인데 직접 흡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체를 많이 만들어내는 아르기닌을 복용하는 것이 최고 혈관을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르기닌을 우리가 복용을 했을 때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체지방 분해하는 거.
또는 아이들은 성장하는 거. 그리고 말초혈관 개선이라고 해서 손끝, 발끝, 귀끝 이렇게 생식기 끝까지 피가 잘 가게끔 하는 효과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심혈관계에 조금 노출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또 그쪽 부분에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생성까지도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조금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귀찮다. 그럴 때는 아르기닌을 섭취를 하고 30분 정도만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마라톤 풀코스를 뛴 체지방 분의 6.5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만에 운동의 효과를, 이제 다이어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렇게 제가 말씀드린 혈관에 도움이 되는, 아르기닌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시너지에는 프로알지라는 제품입니다. 벌써 이미 드셔보신 분들도 들어와 계실 건데요. 그 코치님들께서, 프로알지를 한 포, 두 포 말고 5포를 복용하라고 안내를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르기닌에 대한 걸 잘 보면은 몸에 이제 들어가서 체지방을 감소시켜주고 근육량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고용량이 투여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기닌 농도의 4배에서 6배를 투여하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를 잘 볼 수 있다라는 이 내용대로 우리가 5포를 한꺼번에 복용을 해서 빨리 혈관 속에 있는 내장 지방을 빠르게 빼내기 위해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다행인 거는 이렇게 아르기닌에 대한 혈관을 청소하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벌써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효과 검증과 그리고 안정성 까지도 우리가 이제 검증된 것을 복용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혈관 청소를 통해서 우리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림프를 잘 관리가 되기 때문에 부피 감소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다음은 혈액입니다. 이 혈액이 오염이 되면은 몸 전체가 오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빠르게 혈액 청소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혈액 청소를 하기 이전에 깨끗한 피가 되려면은 알칼리 생성식품을 많이 드시면 좋고, 산성식품을 많이 먹으면은 피가 산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피가 많이 탁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피 냄새, 입 냄새, 내가 빈혈이 조금 있거나 또 간이 많이 피로하거나 몸에서 자꾸 체치가 난다, 림프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생리에도 냄새가 많이 나고 방귀가 내가 맡아도 좀 역하다, 그리고 소변에도 냄새가 좀 난다, 발냄새 난다, 이런 것들이 몸에서 이제 피가 많이 탁하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알칼리로 바꿔주는 게 좋은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 클로로필, 엽록소를 챙겨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1915년에 이제 노벨 화학상을 수상을 받은 이러한 내용인데요. 클로로필, 식물의 피를 먹으면은 사람의 피로 이렇게 치환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림으로 조금 보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접시처럼 생긴 식물의 피가 사람의 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많이 우리가 챙겨 먹으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클로로필 ABC 중에서도 A입니다. BC에 해당이 되는 것은 클로렐라라든지 스피루리나 이런 게 조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드셔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피를 깨끗하게 생성하는 거에는 안 된다. 뭐 체질 개선이라든지 피부 개선에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오늘 이후로 이제 내가 피를 깨끗하게 바꾸려면은 클로로필 A를 드시면 됩니다. 근데 피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지방을 녹여주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너지에는 이 클로로필 A가 트루그린이라고 하는 이 제품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아까 말했던 피가 많이 탁해져 있는 냄새 나는 그 피에서 이제는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피로 바뀌게 되고요. 몸을 잘 순환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마사지 주스라고도 불리고, 피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청소부 주스라고도 하고, 야채를 다 잘 드시지 않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마시기가 쉽습니다. 수용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타서 바로 드시기만 하시면 되고, 빈혈이 있으신 분들, 생리통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입이 조금 텁텁할 때 식사 이후에도 드시기 좋고요. 내가 셀룰라이트가 있다 그러면은
피가 잘 가서 그 지방을 녹일 수 있게끔 도움을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독 주스라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피에 오염이 된 것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체질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간입니다. 대장입니다. 이 대장 청소에 필요한 것은 식이섬유와 그리고 유산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대장 하면은 거의 유산균만 생각하는데 식이섬유까지 먹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먹이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먹어주면서 이 식이섬유를 같이 먹어주게 되면은 훨씬 더 증식하는 거에 효과를 잘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대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은 거의 장에서 면역일 70% 관여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증상, 이런 독소 반응 질병들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와 그리고 유산균으로 같이 대장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이제 시너지에서는 바이옴 DTX 안에 들어가 있는데 강화된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성과 수용성이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분변량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장에 있는 끈적끈적하게 노폐물들이라든지 숙변들이라든지 중금속 같은 것도 같이 붙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잘 도와주는 아이고, 그리고 L글루타민이라고 해서 단백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미노산 계열이 들어가 있어서 장에 상처가 나 있거나 하는 부분에 복구도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지금 100억 유산균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미국의 기술력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00억 마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산균 수와 그리고 장까지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사중 코팅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10종의 유산균이 다양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입니다. 요 간은 기억 꼭 하셔야 될 게 밀크시슬,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항산화 비타민 B군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재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간의 독소로 일어나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 자체가 650여 가지의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피로한 상태이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간을 쉬게끔 해주는 거, 음식물을 조금 줄여주게끔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간세포에 재생하는 거에 밀크시슬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요 아미노산이라든지 필수지방산, 그리고 각종 비타민 B군들, 미네랄, 황산화제, 식물 영양소들이 같이 배합이 되어 있어야지만 간이 해독도 잘 되고 재생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리브가 간이죠. 그리고 케어가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간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고, 이 안에 메티오닌이라든지 트레오닌의 이런 단백질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장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는다, 또는 잠자다가 화장실을 간다 라고 한다면 다이어트가 절대 안 되는 곳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서 이때 신장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 성분은 크랜베리고요. 그리고 부원료로는 항산화의 비타민이 같이 배합이 되어 있다면 좋습니다. 여기 URI가 이제 비뇨계 쪽이고 헬스가 건강이니까 비뇨계 쪽의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 크랜베리와 그리고 그 외에 항산화 영양소가 같이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호흡, 폐인데요. 여기는 쓴바카, 마시멜로우, 가시오가피, 회향, 이런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허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이지오입니다. 그래서 이지 쉽다, 산소 공급을 쉽게끔. 우리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체지방이 잘 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소 공급을 잘 원활하게 해줘야 지방이 잘 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림프계입니다. 이 림프계는 14종의 허브, 그리고 유청 단백질 BCAA가 기능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고, 림프계의 면역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여기 적혀 있는 비타민 C, P, 엽산, 그리고 베타카로틴, 그리고 항산화제처럼 이렇게 미네랄들이 풍부하게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질 좋은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유청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요,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근육을 채워주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지방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뺄 거잖아요. 근데 그 빠진 자리에 빠르게 근육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지방이 가장 빨리 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요 오지 않게끔 내가 다이어트를 관리를 하고 싶다면은, 꼭 유청 단백질, 흡수가 잘 되는 BCAA를 잘 챙겨 드시는 게 또 다이어트에 요요 오지 않는 꿀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시너지에는 이 유청 단백질과 BCAA가 포함이 된 제품이 맥시멈 프로틴 단백질이라고 있고요. 이 안에 23g의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근육량을 늘려주는 거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지방을 쪼개주는 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바디를 측정했을 때 지방 빼야 될 게 조금 많다 한다면은 요 맥시멈을 기본적으로 내 몸무게 수만큼만 먹지 마시고 1.5배 2배까지도 드셔주시면은 훨씬 더 속도를 내는데 도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비타민 B군에 보셨을 때 거의 탄수화물 그리고 아미노산, 지방, 단백질 이런 대사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었던지 간에 잘 쓰일 수 있게끔 몸을 대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인바디 측정했을 때 내가 기초대사량이 낮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 비타민 미네랄들을 좀 더 2배, 3배 메가요법으로 드셔주신다면은 대사가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득가득 담긴 것이 바이타팩입니다. 바이탈이 이제 필수적인 것들을 묶음으로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효과를 많이 보고 싶으시면 3배에서 5배까지 하루 용량 2포인데 그렇게 드셔주시면은 훨씬 더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오늘 독소 배출 장기의 기능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영양소를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아보았는데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먹어야 해?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정답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강호 박사님께서 내 몸에 에너지를 깨워라 라고 해서 올바른 디톡스 방법으로 왜 디톡스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지방 겹겹이 쌓인 이 독소는 간장, 신장폐, 림프, 혈액혈관을 동시에 한 번에 힘을 합해서 에너지를 내지 않으면 절대로 배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 그대로 몸을 관리를 하시면은 다이어트를 올바르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영양소를 요즘에는 허브에서 많이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일 산으로 밭으로 이제 찾으러 나가셔도 되고요. 난 조금 귀찮고 바쁘다 그렇다 한다면은 이렇게 이쁘게 담아 놓은 거 요거를 각 장기에 맞게끔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제가 다이어트 안 되는 원인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 하루, 캄, 고요하다라고 해서 고요하게끔 나의 스트레스를 관리해주는 데이캄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호르몬은 에너지라는 제품, 그리고 탄수화물은 더블번이라고 해서 2번 태우다. 내가 먹은 그 음식을 지방으로 전환되지 않게끔 태워주기도 하고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저장되어 있는 그 지방을 태워주는 아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좀 많이 과잉 섭취하신 분들은 더블번까지도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디톡스 요법으로 해서 내 몸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거칠 건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진짜 집을 리모델링 할 때는 사실 그 과정에 집안이 깨끗하진 않거든요. 좀 더럽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몸에서 이렇게 과정을 거칠 때는. 근데 이 디톡스 하는 과정은요, 살이 찌지 않는 몸을 만드는, 재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안 빠진다고 속상해할 필요할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고 시작을 하신다면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은 집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디톡스가 끝나고 나면은 몸의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살면서 청소 안 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것처럼 유지하실 때 그런 청소를 조금 더 기본만 하신다 한다면은 끝난 이후에 유지관리 기본만 하시는 것만으로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유지할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기간, 재건하는 기간, 유지하는 기간,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너지는 요요 없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살이 빠지는 몸으로 만드는 것, 살이 찌지 않는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유지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좀 더 효과를 잘 보시려면은 우리 요 몸의 우선순위를 잘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절식이라든지 금식을 조금 같이 병행을 하신다면 효과를 더 잘 보실 수가 있고, 중간에 호전되는 반응이 나오신다 한다면 기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면 훨씬 더 효과를 잘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양소를 이렇게 프로그램화 시켜놓은 게 시너지 디톡스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요.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워밍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혈액, 혈관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는 전신 프로그램은 2주, 4주, 6주, 8주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나의 몸 상태에 따라서 기간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지 관리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밥 먹는 동안 하시면 됩니다. 밥은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안 하시죠. 그래서 밥 먹고 그 밥이 잘 대사될 수 있게끔 기본 영양을 꾸준하게 챙겨 드신다면은 요요 없는 유지가 가능할 거고요. 이 전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지 다이어트와 음료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캡슐 형태로 프리미엄 다이어트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왜 시너지 디톡스 다이어트는 이런 프로그램이 다른가요? 라고 했을 때 벌써 노벨상에서 입증된 성분으로 혈액, 혈관을 동시에 케어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고, 두 번째는 세포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다시 건강한 몸으로 재생시켜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가 안 되는 원인을 찾아서 맞춤형으로 디톡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제품이 과학적으로 검증돼서 나온 제품이고, 후기 같은 경우에는 리얼밴드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몸무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영양에 좀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하신다면은 요요 없이 다이어트를 잘 관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몸이 정상화가 된 그런 몸인데요. 영양에 집중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한 결과 클린 2주, 이지 2주 진행을 하고 프리미엄 6주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드셨던 부정맥 약이라든지 혈압약 이 이제 끊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유지하면서 10kg가 더 감량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분은요, 첫 번째 사진이 99 반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이지 8주를 하시고 굉장히 많이 슬림해졌고요. 그 이후에 프리미엄 8주를 한 번 더 하셨는데 훨씬 더 날씬해진 몸에다가, 그리고 지금은 유지를 잘하고 계시고 20레벨에서 시작하셨는데 반이나 빠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좀 더 많이 빠지셨고, 기초 대사량을 보시면은 정말 숨만 쉬고 계셨거든요. 체지방을 태울 수 있는 공장이 하나도 없었는데 운동 없이도 이렇게까지 몸이 기초 대사량이 많이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세포 재생에 집중을 하신다 한다면은 세포 재생을 통한 이런 젊어질 수 있고요. 너무 제가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또 디톡스를 통해서 부피 감소까지 되는 그런 다이어트를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이 사진은 접니다. 요 왼쪽에 있는 사진에 옷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왼쪽도 40대이고 그리고 오른쪽도 40대예요. 킬로그램이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 자, 얼굴 형태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저 여기 잘 보시면은 이렇게 얼굴 형태의 림프가 요만큼 변했습니다. 어떤가요? 완전 림프 많이 변했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빼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유지하는 게 목표라는 거. 그리고 저는 운동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영양소를 활용을 해가지고 진백 운동 플러스 해가지고 뱃살이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소 배출 영양소와 진백 운동을 함께 병행을 하면서 저는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바디 프로필까지 제가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오늘
원래 이 강의 내용이 알고 있던 내용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또 봅니다. 그치만 안다고 해서 내 몸이 변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내 몸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제품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이어트가 안 되는 그런 원인을 잘 알고, 그리고 독소 배출하는 그 장기의 영양소를 잘 관리를 해서 안전하고 그리고 검증받은 잘 만들어 놓은 제품으로 건강을 통한 체질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말 요요 없는 평생 마지막 다이어트를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